정부가 전주 탄소산업단지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역 성장 동력인 탄소산업 육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농촌진흥청 국감에서 GMO 작물 시험 재배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연구비 대비 성과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오늘부터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65세 이상과 영유아가 대상인데 시군별로 접종 시기가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 탄소산업단지 조성이 무산될 위기입니다. 관련법까지 제정된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데 정부가 사업성에 제동을 건 겁니다. 그런데 영남권 신성장 동력과 비교해보니 정부의 평가 기준이 석연치만은 않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팔복동에 들어설 계획이었던 탄소산업단지가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1년간 실시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 부족이란 결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제성 평가에서 0.97로 통과 기준인 1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고 정책적 평가 역시 0.446으로 기준인 0.5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탄소산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과제에 포함됐음에도 정책적 평가마저 기준치를 밑도는 점수를 준 것은 정부의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확인을 못했고 상황 파악이 안 됐으니까 응급할 수는 없고 다만 빨리 또 될 수 있도록 재추진을 하겠다는 의지 그것만 말씀드리고요. 정부는 2014년 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전주 탄소산업과 밀양의 나노융합, 진주 사천의 항공산업을 신성장 동력 우성 사업직으로 정하고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영남권의 밀양과 진주 사천 모두 올 초 타당성 조사를 손쉽게 통과했지만 이번에 전주만 제외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 탄소산업은 탄소법 통과로 법적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최근에는 연구기관 유치로 연구개발 기반까지 마련했지만 정작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산업단지 확보에 실패하게 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해서 정부가 나서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해놓고 유독 전주만 안 된다는 논리는 전북에 대한 정부의 비뚤어진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사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오늘 밤과 내일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을 기해 도내 전 지역에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밤부터 비바람이 점차 강해지겠고 밤늦게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일주일 만에 재개되면서 전북 현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논란과 수서발 전라선 KTX 등 쟁점 현안이 적지 않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은 탄소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서 후속 조처로 산업부에 탄소 전담 부서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10만 호 농가에 태양광을 보급하는 사업 등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새만금 삼성 MOU 의혹에 대해 오는 14일 확인 감사 전까지 삼성그룹 관계자의 증인 채택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서발 고속철도 전라선 배정과 동서 횡단철도 건설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강금에서 포함까지 동서 횡단철도 검토 대상에 있는데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내년 2월 기금운용본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과 전주 역사 시설 개선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입주하게 돼 있는데 서울의 잔류하고 공사화해서 다른 꼼수를 피우지 않게 확실하게 혁신도시를 안착할 수 있도록. 전북의 여야 3당 의원들은 또한 쌀값 대책과 새만금 복합리조트 건설,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설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운영난 등에 대해 정부 정책을 다룰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는 유전자 변형, GM 농산물이 쟁점이었습니다. 쌀 정책도 관심사였는데 정작 의원들은 정치 공방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촌진흥청 GMO 농작물 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경북대와 농진청 수원시험포에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동영상이 공개됩니다. 환경 교란과 외부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친환경 농업은 외면하고 GMO 농작물 연구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승인을 취소한다든가 또는 제재를 가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상용화된 기술이 별로 없는 연구개발비 집행에 문제점도 거론됐습니다. 해외에서 종자를 수입해 막대한 로열티를 부담하고 농약과 같은 자재는 국산화가 미진한 가운데 반농업은 대책 없이 내버려 두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청양고추 씨앗이 전량 미국 몬산토라는 회사에서 수입되고 있고요. 우리 농산물의 67%가 외국에 로열티를 내고 여야 합의로 개회는 했지만 의원들의 설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정세균 의장의 편향성을 거론하자 야당은 이정현 대표의 정략적 단식이 더 큰 문제라고 되받아쳤습니다. 국회의장 엄정 중립이라는 의회정치 질서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국회를 공개시키고 파행시키고 여당 대표라는 분이 단식 투쟁에 들어갑니다. 김제부안의 초선 김종회 의원은 전북쌀이 매년 정부의 브랜드쌀 평가는 최고점을 받지만 쌀값은 최하라고 밝히고 농진청이 국민인식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국민의당 황주혼 의원 등은 쌀값 대폭락 특별대책위원회는 오늘 농촌진흥청 기자회견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예상 수확량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우선 지급금을 산지 평균 가격의 95%에서 재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해외 공여 물량을 확대하고 재고용 쌀을 시장에서 격리해 쌀값 폭락세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 이른바 갑질 횡포를 집중 단속해 156명을 입건하고 1명을 구속했습니다. 단속 유형별로는 거래 관계에서 리베이트 수수가 70%를 차지했고 근로자 임금 착취와 블랙 컨슈머, 직장 내 성추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백신 물량이 충분히 확보돼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언제든 접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고령의 입원 환자들이 예방접종을 합니다. 겨울철에 유행하는 독감을 막기 위해 면역력이 약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접종이 시작된 겁니다. 감기가 걸리면 오래되어서 걱정이었는데 이제 걱정을 안 치고 감기 예방주사 맞은 지다 의지를 해서. 보건소에서 실시되는 무료 접종은 오늘 군산과 고창, 부안을 시작으로 내일은 순창, 모레는 임실 등 시군별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보건소가 아닌 당국이 무료 접종 장소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는 이번 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의료기관은 시군별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주와 군산, 익산 등 인구가 많은 세 곳은 정부의 고령자 우선 정책으로 첫 주에는 만 75세 이상만 접종이 가능하고 다음 주부터 만 65세 이상 접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연령 구분 없이 접종이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는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의 도내 영아 10,000명가량에게도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독감으로 인해서 폐렴 등 합병증이 생겨서 생명의 위험이 있으므로 적게 꼭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건당국은 독감 유행이 12월 말부터이고 백신 물량도 충분하다며 붐비지 않는 시간에 방문할 것을 권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이현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해안 고속도로 전체 구간의 88%인 386km의 가드레일이 안전성 기준에 미달했고 호남선은 67%, 88 올림픽선은 35%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가드레일 통과 사고는 162건에 달했고 이로 인해 33명이 사망하고 108명이 부상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북도가 내년 생활임금을 정부 고시 최저임금보다 19%가 많은 7,7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청과 출자, 출연기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보다 월 25만 원 정도 더 받게 됩니다. 익산시 함여읍에서 지난 2007년에 이어 또다시 소나무 재선충이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는 함열 지역 소나무 반출을 금지하고 정밀 조사를 벌여 감염 경로와 규모를 밝힐 예정입니다. 도교육청 소속 기관의 민간위원 2만 명가량이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돼 주의가 요망됩니다. 도교육청의 50개 위원회의 민간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등으로 법 적용 대상 민간위원은 19,800여 명입니다. 제43회 고창 모양성제가 내일 개막해 닷새간 고창읍성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는 모양성제 거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고을기 개양식, 무병장수 기원 답성놀이 등이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컬러 복사기로 5만 원권 지폐 51장을 복사한 뒤 22장을 소형마트와 모텔 등에서 사용한 혐의로 22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위조된 5만 원권 지폐를 내고 1,000원 이하 소액을 결제한 뒤 거스름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63만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은 오늘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문제 등을 놓고 정책 협의를 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차 정책 협의는 다음 주인 11일 이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을 다니다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유은혜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